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흐름 재반등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정의 연속이냐 중요했었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제와 비슷하게 마이너스도 갔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플러스 전환도 있었지만 마무리는 마이너스 5%대 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허나 그렇다 하더라도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에선 때론 조정도 필요하고 연속적으로 얼마든지 나와줄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모아가야지 두중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기대감과 회사 믿고 끌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는 조정이 좀 나와줄 때 더 신중하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내년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멘탈 잡고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꾸준히 끌고 갈 생각이니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원전 관련주들이나 두산그룹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파란색 불이 더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마이너스 5%까지 빠지면서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있었고, 원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위로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두산 관련주들도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 최근에 상승폭이 많았던 종목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초반에 원전 관련주들 수급이 들어오나 싶더니 정치 테마주, 특히나 윤석열 대선 관련해서 집중이 되면서 그쪽으로 좀 순환매가 많이 돌았습니다. 최근 많이 올라서 빠질 때 조금 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오를 때는 이렇게 찔끔찔끔 오르다가 한 번에 강하게 흘러내려서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분위기상 금방 반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32,000원대에서 23,000원까지도 여기를 버티셨는데 지금 조정세는 그냥 무덤덤하게 좀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23,000원에서 27,000원 박스권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보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나왔던 이 기사 내용 다 보셨을 겁니다. 김 국무총리가 신한울 1호기 승인을 추진을 하겠다. 제목만 보면 정말 거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큰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게요. 23일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 승인을 원안위에 요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작년 4월 완공이 됐지만 1년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 최근 원전 활용도를 높이자는 목소리를 내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이 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미 완성 단계의 원전을 일도 안 하고 묵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요청을 하겠다. 신한울 1호기 가동을 서둘러서 승인을 하겠다.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신한울 1호기를 정말 재개할 것 같은 기대감? 아니면 국무총리로서 애매모호하게 중립적인 답변이 끝이다? 저는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미 협력으로 인해서 원전이 재개할 수 있을까? 탈원전에 대한 기조에 변화가 있진 않을까? 모두 좀 기대를 해 오셨겠지만 실상 현재까지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런 걸로 4년 동안 원전은 안 하겠다라고 외쳤는데 단번에 다시 하겠다 예스를 외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은 위험성에도 큰 문제가 있을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핵무기로 또 변질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정치적인 요소가 낄 수밖에는 없고 쉽게 바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전력 문제나 탄소 중립에 있어서 원전 재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탈원전을 진행을 하면서도 오히려 18년, 19년, 20년 원전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신한울 1호기 1년 동안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손실이 무려 6조 6천억이나 되고 12번의 허가 보고를 받고도 안전상의 문제다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라고 미뤄왔는데요. 이번 7월 초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죠. 국무총리 발언도 있었고 이번에는 좀 승인하는 쪽으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될 수 있는 일이고 탈원전 기조가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첫 번째로 미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인데요. 태양광을 여기는 10년이라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8년을 돌려서 원전 일주일분의 전력을 만들었다라는 게 팩트인데요. 서울시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국내 여건상 태양광이나 풍력, 아무래도 날씨와 계절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일정치 못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가 나지 않는 밤이나 그리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효용이 떨어지겠죠. 현재 태양광 설비 이용률은 평균 15% 그리고 풍력은 23%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에너지 생산량이 총 45,000톤 8년 동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원전 한 해 생산량 200만 톤의 2.3%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중점적인데요. 신재생을 키운다라는 이런 명목 하에 10년 동안 전 세계 이제 석유, 석탄 그리고 가스 부분이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국내는 조금 더 심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신재생으로 화석이나 원자력 부분이 좀 감소를 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석과 원자력의 변화가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우리가 계속 탈원전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가 주로 전력을 생산한다면 탄소 중립에도 문제가 될 뿐더러 전력 부분에도 원자력보다 효율이 더 떨어지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신재생을 필두로 해서 석탄, 가스가 주가 아니라 신재생을 필두로 해서 원전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에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원전 허가 문제는 중요하고 변화의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달 초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태양광과 원자력 순위가 역전된 모습이죠. 파란색이 태양광, 주황색이 원자력인데요. 우리나라 가장 적합한 발전원을 묻는 질문에 원자력이 36%로 1위, 태양광이 31%로 2위를 차지했다. 원자력 학회가 2018년 8월부터 3개월마다 실시한 이런 조사에서 태양광이 1위, 원자력이 2위로 나타났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순위가 역전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찬성이 28%, 반대가 16%, 판단을 유보한다. 23.9%, 그리고 해당 상황 잘 알지 못한다. 응답이 31%였다고 합니다. 이견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건설을 재개하는 찬성 비율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설문조사 내용도 최근에 있었죠.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 선호를 묻는 질문에 35.5%가 확대를 해야 된다. 33%가 현재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반면에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8.7%에 그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대가 35%, 유지가 33%면 그래도 확대하고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 거의 68%가 되는 부분이고, 반면에 축소를 해야 된다. 부정적인 부분이 28%라고 보셔도 무방을 할 텐데, 이것도 보셨을 겁니다. 오늘자로 이제 청원 동의자가 35,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탈원전 재개 이런 동의였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일본 40년 넘은 노후 원전이 첫 재가동이 된다. 참고적으로 저는 정치적 성향도 중립이고 일본을 두둔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료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운전기간이 40년 넘은 요 원전 3호기 재가동을 시작을 했다. 2013년 7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한 원전 40년 룰을 도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40년이 지나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한 차례 최장 20년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죠. 근데 일본이 40년이 넘은 원자로 재가동률은 이 룰이 도입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을 첫 가동을 하는데,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전력 공급원으로 원자력의 비율을 20에서 22%로 늘려서 유지를 하겠다 계획인데요. 사고 이후로 현재는 6% 정도로 운영이 하는데,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3배에서 4배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목표인데요. 국민 70% 이상이 원전을 제로화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원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변화를 깨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표본이 적기는 하지만 60% 이상 원전 확대나 유지를 원한다라고 나왔고, 현 분위기상 탈원전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적인 이유와 안전상의 문제만으로 더 이상 탈원전을 길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대만에서도 탈원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차례 국민투표도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는 없었죠. 제 기억 속에는 없는데, 국민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료도 결국엔 인상이 될 판이고, 탈원전 유지 비용도 우리가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판인데, 탈원전 철에는 고사하고 짓고 있는 원전 중지와 다 만들어 놓은 원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손실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을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수소도 되겠고요. 이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전과 같이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은 아니야,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스로 못 이기는 척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런 가능성, 변화의 움직임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종가가 5% 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를 때는 조금씩 오르더니 내릴 때는 또 크게 이렇게 빠져서 심리적인 요인이 있으실 텐데 뭐 허나 두산중공업만 빠진 건 아니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원전 관련 테마들도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25,000원 구간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온 부분은 아쉽지만 박스권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 우리가 기다렸다가 재매수 타이밍으로 신중하게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23,000원과 27,000원 이런 박스권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내일 조정이 더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세요. 뭐 여러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이 원전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손실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두산중공업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시면서 보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